요새 확실히 좀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잖아요. 주춤하죠. 그래서 이제 과거 네. 서울 아파트는 네. 언제, 네. 왜 하락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과거요? 네. 어디까지 거슬러 가야 돼요? 그래도 최대한 거슬러 갈 수 있을 만큼 거슬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지금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게 그 KB에서 발표한 시계열 자료를 보면 그 월간으로 해서 매매 가격 지수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조금 그래프를 제가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오로지 서울의 그래프예요. 1986년 1월부터 있어요. 36년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꽤 길죠. 네. 자, 이 기간 동안 하락했던 기간들을 제가 박스를 쳐봤어요. 딱 4번 있어요. 4번의 하락했던 시기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락이 언제였냐면 1991년도였어요. 1991년도. 그 전까지 쭉 가다가 퍽 꼬꾸라지거든요. 네. 그리고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이게 보합기를 가졌죠. 근데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예요. 그때 이제 서울에 너무 이제 일자리가 많고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걸 분산시켜야 되는데 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200만 호 주택 공략 하면서 일기 신도시를 만듭니다. 이게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직전부터 분양을 쫙 했어요. 실제 입주를 시작한 게 11년도부터 쫙 시작한 거거든요. 입주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안정화되죠. 그것도 오랜 기간. 네. 신도시로 분당, 일산 뭐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분산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락했던 시기가 신도시가 입주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무조건 오르거든요. 과거 세종시도 초반에 힘들었다가 다 올랐고 네. 동산 2기 신도시도 입주를 거의 다 되니까 올라가고 위례도 마찬가지로 다 이게 같은 패턴인데 여기도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98년도에. 네.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한번 더 받은 거죠. 근데 그때는 사실 부동산이 뭔가 문제는 아니었고 은행들이 기업들한테 너무 그냥 이거를 대출을 많이 해준 거예요. 부실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이 많이 도산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실직을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소득이 줄으니까 부동산을 살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때 단기 조정을 좀 받았죠. 근데 신기하게 단기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하락했던 시기가 2008년이죠. 이 지금 IMF 터지고 나서 역시나 예상한 대로 가격은 쫙 올라갔어요. 08년도까지. 네. 그리고 나서 서브프라임 터지죠. 그건 이제 미국에 있는 소득이 별로 탄탄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아파트, 주택에 대한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준 거예요. 거의 막 100% 가까이. 근데 이게 막 부실하다 보니까 이걸 못 갚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네. 금리가 좀 올라갔었고. 그래서 이 조정기가 또 왔죠. 그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같이 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하우스4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때마침 이때 뭐가 있었냐면 2기 신도시를 공급이 이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이제 분양을 하고 이때부터 입주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입주를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후에 또 장기간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게 이제 2기 신도시 입주가 터졌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조금 있긴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판교 같은 경우 2009년도부터 입주했고요. 그 다음에 광교 신도시는 2011년도 입주했고 그 다음에 운정, 그다음 파주, 김포 여기도 2009년, 10년도부터 입주 시작했고 계속 뒤에도 입주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었죠. 그만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공급을 많이 해줬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의 어떤 사례들이죠. 08년도 보면은 네, 이게 08년도부터 네. 이 리먼 때문에 장기 침체가 온 건지 아니면 주택 공급으로 네. 온 건지 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08년도에 뭐 경제 위기가 와서 계속 하락했다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명백하게 하락이 2번에 걸쳐서 있었던 거예요. 08년도에 외부 요인으로 경제 위기로 한번 하락하고 다시 살아나나 싶었지만 2기 신도시 입주하면서 장기 하락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게 두 개가 너무 기간이 좀 짧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연결성은 있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외부 요인이 한 20%? 실제 그 내부 요인, 실제 공급의 영향이 한 80%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공급이 없었다면 이렇게 장기간 하락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 08년도 경제 네. 위기로 그래서 미분양이 난 거다. 그건 맞죠, 초반에. 근데 중요한 건 미분이 나도 금방 소화가 되는데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분양, 입주, 분양, 입주 이게 반복되니까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급의 영향이 더 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서울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경제 위기 뭐 그것들을 봤다면 사실 전국적으로 다 영향을 미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지방의 부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08년도부터 5년 동안 그냥 계속 올랐거든요. 경기가 왔는데도요? 왔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근데 거기는 공급이 그때부터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출렁거림이 약간 주춤했지만 6개월 뒤부터 바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서울은 완전 달랐죠. 네. 그리고 서울이 하락한 건 사실 80%는 공급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연구님,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폭락의 역사를 네. 그래도 좀 짧지만 다 네. 알아봤는데 저희가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이 나왔어요. 결국 4번밖에 하락은 안 했죠. 네. 2번은 장기 하락을 했고 2번은 단기 하락을 했어요. 단기 하락을 했을 때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장기 하락이 이어졌을 때는 공급이 엄청 많이 할 때예요. 이걸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이건 짧고 굵게 간다. 공급이 쏟아지면 가늘고 길게 간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앞으로 네. 이걸 기반으로 서울 아파트를 또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전국적으로 심리가 얼어 있거든요. 네. 경제 위기가 오면 전국적으로 얼어요. 너무 정상이죠. 근데 이게 장기 하락하려면 공급이 동반돼야 되잖아요. 그럼 서울만 놓고 봤을 때 결국은 공급이 핵심인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250만 원, 과거 노태우 때 1기 신도시 하겠습니다 해서 200만 원 공약이었는데 네. 지금 거기서 50 얹어가지고 250만 원 공약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대통령도 됐어. 그래서 분양 물량이 이제 3기 신도시 20만 호예요. 과거에 1기 신도시 5개 지역들 다 합쳤을 때 30만이었거든요. 물론 그것보단 적긴 하지만 꽤 많은 수치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첫 번째, 이게 빨리 공급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서브프라임 터지자마자 그 직전부터 분양 계속하고 그 다음 년부터 입주를 바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전 청약만 했어.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살펴보니까 제일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게 인천 계양이에요. 여기는 지금 수용 절차가 좀 마무리 단계예요. 근데 나머지 것들 보면 하남 교산이 63%, 토지 보상 진행률이, 부천 대장도 68%, 남양주 왕수 1지구가 59%, 왕수 2지구가 50%. 좀 많이 남았죠. 네. 창릉은 지금 이제 토지 보상 착수 단계예요. 1%. 이걸 다 하고 나서 한참 뒤에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한참 뒤에 입주하는 거예요. 입주를 언제 할 수 있을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제일 빠른 게 2027년이야. 느리면 2029년을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 하는 건 알겠는데 그 시점이 너무 뒤에가 있네. 그 다음에 그럼 250만 원에서 요거 빼고 나면 또 나머지 엄청 많잖아. 230만 원. 이게 어디다 하는 거냐? 물론 이게 전국에다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수도권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또 많은 그 수치를 차지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로 수도권에 31만 호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찔끔찔끔 풀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반대를 하다 보니까 풀리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 언제 될까? 그리고 토지 보상해주고 신도시 만들 때는 강제 수용하면은 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규모로 들어오죠.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이미 조합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도 뭐 딜레이 된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입주하는 시점이 생각보다 느려지겠다. 공급하는 숫자도 생각보다 되게 적어지겠다.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겠다. 그래서 가격을 공급으로 안정화시키는 건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살짝 들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과거에 1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는 서울에 집중된 것들이 분산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2기 신도시 들어왔죠. 3기 신도시를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3기 신도시에 들어오면 아마 2기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갈증은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되게 외곽이 있으니까. 네.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갈증이 해소될까? 과연? 그 부분도 조금 퀘션 마크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은 자체 공급이 쉽지 않고 주변에서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시간이 많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서울은 단기간 출렁거릴 수 있는데 장기간 조정받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 과거를 빗대어서 봤을 때 네. 오히려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경기 인천은 좀 달라요. 네. 오늘 그 과거 하락의 역사를 알아봤는데 네. 짧게 한번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드린 이야기는 간단했어요. 경제 위기는 짧고 굵게 간다. 그리고 공급은 길게 조정장이 연출될 수 있다.
앞으로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들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